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사실 국내장이 시작했을 때 벌써 미니 선물은 거의 1%가량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이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요, 연준 의장의 지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롬 파월 후임으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했죠.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이전에 연준 이사 경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쿠팡에서 아마 사회이사인가요? 그걸로 6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데 시장은 급락을 해버립니다. 급락까지는 아니죠. 사실 다운을 하락했던 거 절반 이상 되돌렸고요. 나스닥도 하락하고서 한 40% 정도 되돌리고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비둘기파는 아닙니다. 비둘기파는 아니고 약간 매파에 가깝죠. 매파에 가까운데 일단 트럼프의 의견대로 금리 인하를 아마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아마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사를 보면은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 안 하면 고소할 거다 이런 식으로 트윗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믿는다라고 하고 있죠. 트럼프가 트루스 소설에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에 한 명이 될 거며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사실 금리 인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높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은행은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고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채 발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 20%가 국채에 대한 이자라고 하죠. 근데 금리를 1%로 내리면 그만큼의 세이브가 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롬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죠. 근데 제롬 파월은 데이터에 따른 움직임, 이게 사실은 정확한 거죠. 데이터가 아직 인플레이션 2% 밑으로 못 내려왔고, 그렇죠?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자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단 인플레이션 내려서 경기도 살리고 연방 정부의 숨통도 틔워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금리는 별로 인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의 5만 포인트에 가깝지 않습니까? 다우는.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엄청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연준 의장, 차기 의장 지명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비둘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서 안전자산의 금은도 하락하는 상황이 됐고요. 달러는 강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일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런 해석도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잖아요. 금리 인하 하긴 했죠. 작년에 그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금리는 안 해도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워시 문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문점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과거에는 미국의 어떤 이런 부분이 이슈가 국내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지만 요 근래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은이 엄청 하락했는데 금이 9.5% 하락했죠. 5,600불까지 갔다가 지금 4,800불로 밀렸는데요. JP모건이 지난주 목요일 날 리포트를 냈었죠. 개인들이 포트폴리오를 현재 3%,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3% 갖고 있는데 4.5%까지 늘리게 되면 이 금값이 오늘서 8,000에서 8,500불까지 간다. 이런 리포트를 내자마자 그냥 바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알파벳, 아마존, 팔란티어 이런 어떤 AI나 그렇죠?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1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이 오늘 처음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1월의 지표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고용지표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실적이 워시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 사실 워시로 인한 하락은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시가 금리 인하를 아마 약속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뭐 대화했거나 그거 언급한 건 없지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데 금리 인하 안 할 사람을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서로의 내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시장이 큰 문제가 있을 건 상황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 다우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중에 1.2% 빠졌었어요. 근데 0.9% 되돌리고 끝났고요. 절반 이상 돌린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빠졌었는데 0.6% 돌렸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음봉이 있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횡보예요. 횡보. 큰 의미 없습니다. 횡보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으로 보면 고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여전히요. 고점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지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하락에 뭐 민감했던 국내 시장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은 뭐 한순간에 밀려버렸죠. 5,598불까지 갔던 금값이 그냥 확 밀려가고 4,800불. 장중에는요 사실은 더 많이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빠졌다가 지금 4,800불에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달러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빠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는데요. 이제 사실 본장 가봐야 돼요. 본장 가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밀려고 16만 원에 끝났다가 지금 1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본장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추가 상승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삼성전자 20만 전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20만 전자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일봉은 이래도 월봉은 다 뚫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뭐 이평선 꼭지를 맞았다는데 이평선보다는 이제 후행 스패너는 완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는 자리입니다. 가능성은 있는 자리지만 어쩌면 상당히 높은 지점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약간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큰 추세로는 다 돌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만 말씀하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5,300대 갔었죠. 5,320일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5,320일까지 갔다 밀렸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하락했고 야간 선명이 하락했어. 근데 저는 큰 조정은 아직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악재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셧다운 문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관세가 15% 20%라는데 시장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정을 들어온다? 말 그대로 차익 매물에 나와서 물량이 눌리는 정도 아니면 사실은 지금은 조정이 맞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냐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깨트리면 그건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은 기관이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고 개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엄청 삽니다. 지난주만 딱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1조, 2조, 2조, 1조, 2조입니다. 그럼 6조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8조, 9조, 10조로 샀습니다. 저는 코스피에서도 기관이 단기간에 10조로 사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 코스피에서도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많이 사야 6조, 5조. 근데 지금 얼마나? 10조로 샀습니다. 6거래일 만에. 왜 이렇게까지 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정부가 코스닥 3000 스탁을 언급하고 있죠. 아마 그에 대한 영향, 이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영향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코스닥을 엄청 샀다라는 것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 기관이 많이 팔았다, 주가가 빠질까요? 또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월에 시장을 이끌었는데 2월에는 순환매가 올지 다시 삼성 하이닉스가 이끌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순환매도 오고 삼성 하이닉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